마지막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현재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김홍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의 한국 여성 미술가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는 2024년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 페미니즘 미술입니다. 한국 여성 미술가들이 저항과 탈주라는 제목의 저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과학적 신비주의자 김차섭 작품에 나타난 파이의 의미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참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가급적 시간을 맞춰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량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원고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고를 읽는 좀 클래식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차섭의 작품 세계는 과학과 신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라는 상반된 두 축을 오가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70년대 애칭 자갈각과 삼각형 도형을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그는 80년대에는 자화상 무돈, 해골동을 주된 이미지로 신편주의적 운영의 신화적 형성화를 전개했다. 90년대에는 자작나무 역지도와 젓가락, 마상배 등 특정 모티브를 중심으로 강한 주제의식이 담긴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드로잉과 유화를 선보였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파이로 수렴하는 블랙홀 같은 미지의 세계에 몰입하며 비판적이면서도 초월적인 태도로 자신을 우리 시대의 과학적 신비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작가의 예술을 총결산하는 중심 화두인 파이는 수학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미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탈서구적 대한세계를 모색하는 지리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파이에 대한 작가의 비전이 작가적 성찰과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문명 비판적 세계관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아울러 그의 작품 세계가 1970년대 자갈밭의 삼각형에서 출발해 90년대의 역지도화로 이어지는 사유의 흐름을 거쳐 어떻게 파이로 귀결되고 집약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김차섭이 통찰하는 파이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논의의 중심이 파이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80년대 표현주의 형성화 시기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자갈밭 위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은 단조로운 자갈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각적 홈기구로 작용한다. 어, 1974년 김차섭은 유학을 떠나서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애칭을 전공합니다. 애칭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선택한 주제는 자갈밭 이미지입니다. 감정과 표현을 철저히 배제하고 드라이하게 재현한 그의 자갈밭은 자갈밭이라기보다는 예각의 사선들로 이루어진 선묘적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추상성은 도미 이전에 발표한 실크 스크린 작품들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자갈밭 위에 삼각형으로 구획된 또 다른 자갈밭이 중첩되면서 자갈밭의 주제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순한 배경 이미지로 물러나게 됩니다. 애칭 작업, 무한간의 삼각형 파라독스에서 보여주듯이 1970년경부터는 그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형적 완결성과 폐쇄성을 담보하는 정삼각형 대신에 하나의 긴 경사면과 직각 꼭지점을 갖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꼭지점은 작가의 말대로 에너지의 정점, 운동의 출발, 삶의 시작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 말은 대부분 필자가 작가 생전에 인터뷰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한 문구들입니다. 78년을 전후로 해서 삼각형 대신에 사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애칭 작품에 나타나는 사선들은 삼각형의 경사면을 반복하거나 이를 대체하며 화면을 지배합니다.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단순한 사선 등 삼각형의 기본 구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구성은 삼각형 자체에 대한 김차섭의 저항을 드러냅니다. 예로부터 삼각형은 서구적 이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의 기본 형태로 여겨졌으나 김차섭은 하나의 소실점을 전제로 한 원근법적 시각, 즉 보는 방식 자체에 내재한 부조리의 문제의식을 품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 삼각형과 달리 자갈밭 위의 삼각형이라는 부류파업적 결합을 통해서 이질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낯설고 색다른 유형의 자갈밭 삼각형에서 잘 드러난다. 열린 삼각형은 실제 숨통을 터주는 통로이자 김차섭의 파이 세계가 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1978년 작가는 삼각형의 직각 꼭지점을 열어 닫힌 구도에 자기 완벽성을 깨뜨리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합니다. 자갈밭 위의 삼각형이나 직각 삼각형이 가상의 숨통이었다면 열린 삼각형은 실제로 숨쉬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나무태의 핵점에 열려진 꼭지점을 오버레이시킨 작품 직각 연작인데요. 꼭지점이 생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숨 쉴 수 있는 틈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생명의 시작은 닫힌 완결이 아니라 열린 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린 삼각형은 1978년 애칭화, 직각과 또 유화, 창조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젓가락을 쥔 손과 함께 그려집니다. 즉 젓가락질하는 손, 다시 말해 작업하거나 창작하는 손과 함께 묘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젓가락을 든 손과 열린 삼각형 사이의 공간을 유추시키는 논리입니다. 젓가락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손 사이의 간격이 직각 삼각형의 열림폭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8cm 또 약 8cm라는 작품 제목이 말하듯이 작가는 이 간격을 8cm로 추정합니다. 일견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유추를 정당화하려는 듯이 작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8cm의 틈을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라쿠나, 즉 빈틈이라고 L로 표현합니다. 그 빈틈은 작가에게는 창작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을 뚫는데 2년이 걸렸고 뚫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 라는 그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삼각형에서 열린 삼각형으로의 이행은 미국 속 이방인 작가가 겪는 심리적 억압과 그것을 초국하려는 미학적 의지를 대변합니다. 열린 삼각형은 서구적 인식에서 탈서구적 사유로 모던한 아폴로적 질서에서 포스트 모던한 디오니소스적 감수성으로 이행하는 시의적 전환을 암시한다. 동시에 서구의 가치관과 미학 체계에 도전하는 김차섭의 파리 세계가 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자작나무와 역지도화는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에 둔 지리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1990년 작가는 10여 년간의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귀환합니다.
이 기한의 결정적 계기는 80년대에 문명의 발상지를 두루 여행한 세계 일주였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문명 이전의 문명, 즉 비서구 문명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스키타이 문명과의 조우는 한민족의 대륙적 기상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로 그에게 스키타이는 단순한 역사 속의 민족을 넘어 예술, 정신의 원형이자 중심에 맞서는 주변의 힘으로 작용하는 인식론적 호비였습니다. 미국 체르시 인종적 소수자로서 뿌리 뽑히는 경험한 그는 역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체적 관점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서구 중심의 역사 흐름이 이제 동아시아로 전환될 것이라는 직관 아래 민족 이동의 궤적에 주목합니다. 빙하기 이후 목축과 유목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민족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는 원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자작나무, 남방의 배나무, 그 사이 백성도 자랄 수 있는 중간지대로 빛을 향해 열린 이상향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동쪽이야말로 인류의 터전이라는 자각 속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그가 유념한 것은 남북 분단의 현실입니다. 분단의 상황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작가는 38선을 가로지르는 강원도 산거리에 짚어하기로 결심합니다. 귀국 후 작품엔 자주 등장하는 나무와 지도는 장소성과 방향성을 표상하는 주요 모티프들입니다. 자작나무, 백송, 대나무는 그의 나무 연장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해빙기에도 여전히 북쪽을 향한 줄기에 겨울 눈보라 흔적인 백색선을 간직하고 있는 자작나무를 가장 즐겨 그린 대상입니다. 지도는 동아시아의 한반도를 이상향으로 상장하는 작가의 강렬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서구 식민주의 정복 논리에 의해 구축된 기존 세계 지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존 지도를 거꾸로 배치하는 역지도화를 고안하게 됩니다. 바른 방향, 동북아시아, 또 바른 방향에서 아시아의 지형을 거꾸로 된 한반도를 중심에 배치해 새로운 아시아의 지형을 상상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지도 자체의 정확성을 전면 부정하는 지구의 자전축을 따라 계절이 변화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중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가장 정밀한 인간 도구 중의 하나이지만 서구 중심적으로 재현되어 왔다. 이러한 왜곡된 지도를 바로잡는 일은 서구 문명의 흔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한민족의 고유 채취를 불어넣는 반전의 행위이자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에 넣는 지리적 상상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마상대를 들고 있는 손은 1990년대 자화상을 대체하는 본신적 요소다. 1990년대에는 지도나무와 함께 자화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작품들이 보여듯이 1980년대에 그 신표현주의 경향의 을스년스럽고 또 수사한 작품들하고 달리 1990년대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마스터 신사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97년작 지도 위에 그린 운석의 자화상, 운석을 든 자화상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림 속 작가는 한 손으로 운석을 만지고 다른 손에 잔을 들고 있습니다. 잔을 든 손과 팔은 몸에서 분리되어 화면에 돌출된 듯이 표현됩니다. 그는 자화상을 그릴 때 대부분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참고하지만 잔이나 젓가락을 쥔 손을 그릴 때는 거울 속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손과 팔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며 그립니다. 이처럼 몸체와 별도로 손과 팔을 그려 삽입한 이 자화상을 통해 그는 실제로 보고 그린다는 자신의 시각적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듯합니다. 2000년 자화상 입장에서도 동일한 차림새의 자화상이 등장합니다. 하단 상면은 거꾸로 된 고지도, 하단은 이와 대조되는 현대적 추사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에 자신의 초상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자작나무를 붙들고 다른 손에는 자작나무 가지로 만든 소리를 들고 있습니다. 상단의 고대 문화와 하단의 현대 문화가 이루는 대비를 통해서 작가는 이러한 틈새 속에서 자신과 같은 후손들이 취해야 할 입장이나 받은 태도를 되묻게 합니다. 운석을 든 자화상에 나오는 운석과 잔은 모두 스키타이 문명에 대한 경험을 담은 상징적 오브제입니다. 순철로 이루어진 운석은 스키타이의 철기 문화를, 잔은 황금 술잔 문화를 대변합니다. 컵이라는 그 연작 속에 잔은 물론이고 그의 작품 속에 잔은 대부분 고려시대 임금이 마상의 장군에게 승리를 기원하며 건드던 마상배로 제시됩니다. 마상배는 역사적이고 제의적인 사물이지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다는 점에서 스키타이의 역사와 현재의 나를 잇는 상징적 textur로 기능합니다. 마상배뿐 아니라 그것은 진선이 없이 자신의 분신으로 제시됩니다. 손과 팔로 자아를 대변하는 자화상 가운데 남북 분단과 관련된 유화작품 연작을 들 수 있습니다. 95년작 휴전선과 38선에서 38선은 직선으로, 휴전선은 곡선으로 추상화했으며 그 위로 돌출된 팔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개의 선에서는 38선과 휴전선을 가리키는 두 선의 접점의 노인선과 잔을 든 선이 함께 등장합니다. 작가는 직선과 곡선이라 젓가락질이 잘 되지 않아 손으로 잡는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작가가 술잔 마상배의 역사적 기원을 고려시대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스키타이 문명과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한민족 후예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제시한 점입니다. 작가는 1995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스키타이 뿔잔을 발견하고 그 유물과 자신이 70년경 통인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녹슨 은재 잔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해당 잔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자화상에서 분신처럼 등장하는 잔과 손은 거꾸로 된 역지도화처럼 인류사의 기운을 동북아시아로, 세계사의 중심을 아시아 기만민족으로 의미화하는 상징적 모티프이다. 이는 스키타이 기마족의 시선을 회복하고 서구 중심의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타이의 메시지와도 맞닿아있다. 타이는 서구 이성 중심의 결정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비서구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철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타이는 유한과 무한, 질서와 혼돈, 미시와 거시가 맞물려 있는 경계의 개념으로 작동한다. 그런 만큼 타이는 본질적으로 신비롭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때론 아로노프스키의 독립영화 타이, 칼 세이건의 소설과 그것을 영화한 컨택트처럼 김차섭의 일련의 작품 역시 타이를 단초로 삼아 신비한 미지의 세계, 무상한 인간 실종,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김차섭에게 타이는 단순 수학이나 기하학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매개체로 기능합니다. 타이는 본래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둘레는 타이 곱하기 지름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타이는 그 수치적 무한성으로 원둘레의 정확한 길이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수학적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작가는 이처럼 논리와 측정의 한계를 지닌 타이를 둥근 잔이나 콩과 같은 구형의 사물에 투영합니다. 잔과 봉으로 형상화된 타이를
미시와 거시, 음과 양이 순환하는 생명의 사이클로 파악하면서 열린 삼각형과도 상통하는 우주의 순통으로 제시합니다. 작가는 측정할 수 없는 마상배의 둘레 길이를 지구 공전의 궤적에 나타나는 알렐라마 현상에 비견합니다. 알렐라마 이것과 관련 드로잉 세 점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보여주듯이 아날레마는 매일 정오에 태양의 위치를 1년간 기록해 이어붙였을 때 하늘에 그려지는 팔자형 곡선으로 지구 자전층의 기울기와 타원형 공전 궤도에서 기인한 자연 현상입니다. 김차섭은 잔해 지름이 7.2cm라는 사실에서 출발해 여기에 원주율 3.14를 곱해 얻은 무한 소수용 둘레값을 아날레마에 대응시키며 파이의 비의성과 무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파이는 서구 이성 중심의 결정론을 넘어서는 비서구적 가치관과 연결된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론, 프랙탈리론, 포스트 구조주의 해체론, 동양사상의 우연성과 무작위성과 통한다. 스키타이를 한민족의 기원으로 상상하고 아시아 중심주의, 동양적 신비주의에 경도된 김차섭에게 인간의 신체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우주적 이치를 탈서구적 신비의 숫자인 파이에서 찾으려 보면 어찌 보면 찾으려 하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름 7.2cm 마상배를 기준으로 열린 삼각형의 틈, 젓가락 간격, 미간거리의 적도로 재설정하라. 파이의 딜레마와 아날레마 현상을 거쳐 종국에는 스키타이로 수련하는 일련의 가설 속에서 지름 7.2cm의 마상배는 작가에게 열린 삼각형만큼이나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체공학적 기준이나 감각적 비례에 비추어 볼 때 지름 7.2cm가 가장 손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잡히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젓가락을 쥘 때 두 손 사이에 가장 안정적인 거리 역시 7.2cm에 가깝습니다. 2003년작 젓가락 헤딩이 편안한 손의 간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꾸로 된 지도를 배경으로 젓가락을 든 손이 마상배로 추정되는 지름 7.2cm의 평면화된 구체를 자연스럽게 집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상배와 젓가락을 잡은 손의 크기가 비슷해 둘 사이의 함수적 관계를 암시하는 한편 화면 좌측 상단에는 다빈치 드로잉 속에 전쟁화가 인용되어 젓가락질에 작업하는 손이라는 상징성이 강조됩니다. 젓가락질로 해빙이 되어 눈이 녹고 봄이 왔으니 다시 전쟁터로 나서야 한다는 실정의 메시지를 예고하는 이 장면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출발을 알리는 듯합니다. 2009년 두 손에서는 두 개의 손이 각각 젓가락과 막 야구공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젓가락이나 공이 손 안에 편안하게 잡혀 있어 앞에 그림과 같은 맥락을 유지합니다. 작가는 이 편안한 사이 공간을 미간 사이의 거리와 동일시합니다. 이는 한눈으로 보는 원근법적 시각을 거부하고 두 눈으로 보는 입체적 시야를 제한하는 의도입니다. 그는 사람마다 다른 눈동자 사이 간격을 대략 7.2에서 8cm로 보고 이러한 개별적 차이를 비확정적 수인 파이와 연결지음으로써 시각적 관습에 도전한 것입니다. 작가는 7.2cm라는 간격에 파이의 신비를 더하려는 듯 7.2cm 파이라는 연작에서 작품명의 파이를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거꾸로 된 푸른 지도 위에 왼손에 마상배, 오른손에 야구공을 들고 있는데 잔과 공을 쥔 두 손은 삼각형 구도로 구도의 꼭지점을 이루며 화면 중심에 위치합니다.
마상배와 야구공은 얼핏 무관해 보이지만 지름이 7.2cm 구형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집니다. 한편 두 번째 작품에서는 한 손에 마상배만을 들고 있습니다. 작가는 제목 옆에 파이를 병기한 이 연장에서 잔과 공과 같은 구형 사물에 파이의 무한성, 개방성, 순환성이라는 함의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삼각형의 틈과 젓가락을 쥔 손의 간격을 8cm로 추정하고 직각 삼각형의 한 끝을 뚫어 숨통을 틔우던 시기부터 그는 이미 주술적 사이에 깊이 천착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후 그는 마상배와 파이의 함수관계를 고려해 기존의 8cm 대신 마상배 지름인 7.2cm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열린 삼각형, 젓가락, 미간 간격의 척도로 재설정했다. 8cm이건 7.2cm이건 그 미세한 차이와 그 사이의 스펙트럼 자체가 작가에게 신비주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파이의 창은 파이적 숨쉬기에 도달한 김차석 예술적 여정의 궁극적 종착지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이에 천착한 그는 유화와 먹그림 두 계열의 파이의 착 연장을 집중적으로 발표합니다. 작가가 미간, 즉 제3의 눈이자 마음의 창을 통해 파이의 세계를 응시하고 있다는 상상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 연작들은 미간을 통해 두 눈으로 바라본 파이의 세계를 서사한 작품으로 읽습니다. 유화 계열의 파이의 창은 모두 역지도를 모티브로 지구의 형상을 새롭게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2003년 작고할 때까지 몰두한 먹그림 연작 파이의 창은 자갈밭을 이전의 애칭이 아닌 먹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무한히 펼쳐지는 자갈밭처럼 목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 변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며 파이적 무한성을 담보합니다. 캔버스에 먹을 수차례 덧칠하면서 암형을 재현하는 이 연작은 애칭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서 한 점을 완성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작가는 10년에 걸쳐 이 연작의 몰두에 약 10점가량의 파이의 창을 남겼습니다. 그중 마지막 한 점은 미완성된 채 유작으로 남아있습니다. 먹그림 연작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 작품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14대 1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가 애칭 자갈밭 작업 당시부터 비서구적 함의를 지닌 파이를 직감하고 있었던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파이는 자갈에서 시작해 자갈로 마무리된 여성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 파이의 창을 단순한 제목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7.2cm 원형 나무에 실제 지름 7.2cm 원형 나무에 유화로 그려낸 오브제 설치 작품 7.2cm를 제작했습니다. 구형 사물처럼 3.14의 파이를 물질적으로 구형함으로써 파이의 창은 개념을 넘어 실제적 파이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김차석의 2008년 작가 노트에는 파이의 창과 관련된 드로잉과 함께 휴 살았다, 파이를 가심으로 호흡이 뚫렸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작가는 파이의 창을 통해 무한의 세계, 천문학적 우주를 내다봅니다. 1970년대 삼각형의 직각 꼭지점을 뚫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라는 독백은 2000년대 들어와 파이의 창을 통해 휴 살았다라는 안도의 판송으로 이어집니다. 파이의 창은 결국 숨쉬기의 통로로 기능하는 열린 삼각형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세계 중심에 넣는 역지도화로 우리의 숨통을 틔운 끝에 파이적 숨쉬기에 도달한 김차석 고유의
라쿠나이자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여는 그의 예술적 여정의 궁극적 종착지입니다. 김차섭은 열린 삼각형, 역지도, 구용의 잔이나 공과 같은 개형적 모티브를 통해 파이로 지배되는 난해한 그러나 경이로운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예술뿐 아니라 인간 김차섭 역시 어딘가 불가사의한 숫자 파이를 닮아 있다. 돌아보면 그는 고고한 작가 정신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아울러 지녔고 냉철한 이성과 초월적 감성으로 세상을 꿰뚫어본 신비스러운 예지자였다. 그는 미학과 정치, 인신론과 존재론의 사이길에서 열린 삼각형과 역지도를 통해 도전적 메시지를 시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라쿠나, 아날렘마, 파이에 이르는 사이의 여정에 이른다. 그는 음양을 대립이 아닌 조화로 이해하며 자신이 내면과 우주의 동일한 자연적 힘이 이해하며 자신의 내면과 우주의 동일한 자연적 힘이 흐른다고 여긴다. 이는 이론론적 동양 신비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는 수학과 과학을 정신성과 결합시켜 파이의 예술을 창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에 이르는 여정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백님의 작품 세계를 처음부터 통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